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요즘 리플 XRP 주변 상황을 보면 다소 긴장감이 많이 빠져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건 빠져도 너무 빠진 것으로 느껴지는 시세, 가격입니다. 비트코인이 흐물거리는 상황이 꽤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리플 XRP 역시 힘이 쭉쭉 빠지더니 급기야 0.4달러에 간신히 지지를 받을까 말까 걸쳐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긍정적인 전망은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FX 스트릿의 경우에는 아예 제목 자체를 XRP 시세가 펌핑 준비가 완료된 이유 이렇게 뽑았습니다. 최소 20% 수준으로 랠리를 벌여서 적어도 0.5달러 위로는 다시 올라설 것이다. 이런 내용이 핵심인데 어떤 것들이 근거로 제시가 됐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소송은 시간이 갈수록 진짜 참 희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XRP 홀더 대변 인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존 디튼 변호사가 법원에 홀더들의 입장과 의견을 제출하고 싶다 이런 의견을 밝히자 이에 대해서 SEC가 이의제기 입장문을 제출하고 싶다 또 이렇게 밝혔는데 이것에 대해서 법원이 6월 7일까지 제출해라 이렇게 허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SEC의 이런 이상한 입장에 대해서 리플 측은 6월 10일까지 입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SEC가 XRP 홀더들의 입장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쫄리긴 엄청 쫄린 상황이다 이런 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테라가 새로운 블록체인에서 테라 2.0을 구축하기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이래저래 진짜 말이 많습니다. 기존에 구축된 테라 생태계가 아까우니까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 이런 입장이 있는 반면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어서 재건 쉽지 않을 거다. 새로운 루나는 밈코인과 다를 바가 없다. 목적성이 뚜렷하지가 않다. 이런 여러 의견들이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과 테라와 관련된 소식들 먼저 짚어본 뒤에 시장 전반 상황 간단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리플 XRP 시세부터 짚어보자면 여전히 다소 믿고 싶지 않은 상황이 현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XRP가 설마 다시 0.4달러 방문할까 싶었는데 비트코인의 흐름 자체가 워낙 기운이 빠져 있다 보니까 XRP 역시 설마 싶은 구간까지 방문한 상태입니다. 2022년 올해 들어서 이 최저 수준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XRP 시세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XRP 황소 세력은 0.38달러에서 즉각적인 지지를 방어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곰 세력은 다시 0.38달러 지지선 아래로 가격을 하락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촛대의 긴 꼬리가 보여주듯이 낮은 수준에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다. 수요가 더 높은 가격대에서 유지가 된다라면 황소 세력은 가격을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0.46달러 위로 밀어 올리려고 할 것이다. 반면 지금 수준에서 하락하거나 하락 추세선에서 더 후퇴할 경우에 XRP는 0.38달러 아래로 후퇴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0.33달러 이 중요 지지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글로벌 금융 미디어 플랫폼 FX 스트릿은 늘상 그렇듯이 이번에도 조금 더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FX 스트릿은 아예 제목 자체를 XRP 가격이 펌핑 준비를 마친 이유 이렇게 뽑으면서 상당한 기대감을 내보였습니다. FX 스트릿은 지금의 상황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우선 요약했습니다. 황소 세력에게 유리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0.5달러 이상으로 다시 거래가 될 것이다. 최소 20% 수준의 랠리가 가능하다. 이번 여름을 거치면서 새로운 투자자와 현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FX 스트릿은 XRP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메이저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다시금 가격이 설정될 것이다. 현재 가격 행동이 턴어라운드 조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최고의 한 주가 될 수도 있다. 페넌트 패턴 형성이 마무리가 되면 필연적으로 브레이크아웃이 시작되는데 강세를 보이는 유입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조만간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XRP 가격은 페넌트가 발생한 뒤에 0.4228달러 위에서 거래가 될 수 있고 이후에 0.48달러 부근에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에 0.5달러를 향한 뒤에
추가적인 장기 랠리로는 0.62달러를 목표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상황을 주요 변수로 제시했는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용 자금이 줄어들면 XRP와 다른 암호화폐로의 투자가 줄어들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이어져서 다시 조정이 발생할 경우에 0.3달러 후퇴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다소 무시무시한 전망을 마지막 문단에 덧붙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지금 기술적 패턴의 흐름만 놓고 보면 20% 수준의 랠리를 벌여서 조만간 0.5달러 위로 올라설 수 있다. 이후에 0.62달러까지 노려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0.3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과 금리 리스크가 이번 여름을 거치면서 완화된다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전망대로 현실화가 된다라면 XRP 역시 0.3달러대 후퇴보다는 반대 상황을 펼쳐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번 여름은 거시경제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리플 소송 상황은 다시금 생각을 해봐도 또 여러 번 생각을 해봐도 참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XRP 홀더들의 대변인격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존 디튼 변호사가 법원에 홀더들의 입장과 의견을 제출하고 싶다 이런 의견을 밝히자 이에 대해서 SEC가 이의제기 입장문을 제출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법원이 6월 7일까지 제출하라고 허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 법원이 기각시켜버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SEC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SEC의 이 이상한 입장에 대해서 리플은 6월 10일까지 반박 입장문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참 희한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미 XRP 홀더가 증거나 증인을 직접 법원에 제시할 수는 없지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번 사건 책임자인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 소송 과정에서 XRP 홀더들의 직접 개입을 제한하면서 이들이 법정 조언자 그러니까 아미시 큐리에로서 이 사건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브리핑할 수 있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 같은 당연한 상황에서 당연하게 홀더들의 입장을 법원에 제출하겠다라고 존 디튼 변호사가 총대를 메고 나선 건데 여기에도 SEC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사실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워낙 사건의 쟁점과 관련해서 SEC의 주장 자체를 뭉개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XRP 투자자들이 초기에 매수를 하면서 XRP를 투자 계약으로 인식하고 XRP를 매수한 건지 6만 7천 명의 홀더 입장을 직접 법원에 제시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SEC는 하위 테스트를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투자자들이 투자 계약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XRP가 증권이다. 이런 다소 덜 떨어진 주장을 지속적으로 지금 펼치고 있는데 이 핵심 주장을 지금 XRP 홀더들이 나서서 박살내겠다라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SEC 입장에서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글로벌 XRP 홀더들은 리플 소송 과정에서 진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과거 SEC가 XRP를 증권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밝혔던 것이나 퇴임 하루 전에 난데없이 소송을 내고 토낀 제이 클레이튼 이 미친놈 전 SEC 위원장과 윌리엄 히먼 역시 미친놈 전 기업금융국 국장의 사익 추구 의혹 이런 것들도 사실 모두 하나같이 XRP 홀더들이 쥐잡듯이 잡아내서 이 세상에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SEC 전직 고위 관료들의 더러운 사익 추구 정황이 모두 하나같이 홀더들이 단초를 발견해서 세상에 알렸던 겁니다.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SEC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XRP 홀더들이 자신들의 핵심 주장을 박살내겠다라고 달려드는 것을 그냥 마냥 놔둘 수만은 없는 그런 심산으로 법원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겠다라고 나선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SEC가 확실히 쫄리긴 엄청 쫄린 상황이라는 점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SEC는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에 대응 방어하는 것도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리플 측은 올해 안에 소송 끝난다, 소송 끝나고 그 다음은 기업 공개, IPO 단행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비전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으로 아이러니한 소송 형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이런 분위기만 놓고 보면 리플이 소송을 낸 건 줄 알 겁니다. 이어서 테라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결론은 테라 2.0 신규 블록체인 런칭이 확정됐습니다. 거버넌스 투표 결과 찬성 65.5%로 마무리가 되면서 5월 27일 테라 2.0 네트워크 출시가 이루어집니다. 테라 2.0이 하드포크 방식이 아닌 새로운 블록체인에 형성되는 만큼 기존의 테라는 테라 클래식으로, 루나는 루나 클래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새로운 루나 코인의 30%는 커뮤니티 풀에 보관이 되고 이 가운데 10%는 개발자의 몫입니다. 지난 5월 7일 기준으로 만 루나 이하 보유자들에게 35%가 할당이 되고 같은 날 기준 UST 보유자들에게 10%가 할당이 됩니다. 5월 27일 기준으로 루나를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10%, 또 UST 보유자들에게는 15%가 배분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치면 새로운 루나 토큰 10억 개가 에어드랍이 됩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보상 형식까지도 계획이 나오긴 했지만 테라 2.0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시선은 그닥 좋진 않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루노의 아태 책임자 BJIR는 이 테라 프로젝트에 대한 시장의 전반적인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 테라 2.0이 성공할지 의문이다, 이렇게 밝혔고, 블록체인 데이터 기업 난센의 앤드류 서머는 테라 2.0에 대한 시장의 광범위한 지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면서 역시 부정적인 전망을 더했습니다. 도치코인의 창업자 빌 마커스의 경우에는 테라 2.0 출시가 암호화폐 도박꾼이 얼마나 멍청한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투자자들을 도박꾼에 비유하며 투자해서 안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시선이 클 법도 한 게 이번 하락장에 기름을 부은 당사자일 정도로 테라 몰락의 여파 상당히 강력했고, 기존 생태계를 그냥 버리기 아쉬운 것도 물론 사실이지만 새로운 테라 2.0에서 발행되는 루나 토큰이 사실상 목적성이 불분명하다라는 점에서 밈 토큰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들 가운데 일부는 루나에 대한 상장 계획이나 지원 계획을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 시세 상승 가능성 어느 정도 존재하긴 하지만 이런 측면의 방점을 찍고 바라보자면 전형적인 밈코인 펌핑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한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국내에서는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이 한국인 공동대표 이 두 사람을 향해서 거의 들들 볶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떻게 될지 그 방향성을 예단하기 참 어려울 것 같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존 투자자분들이 이번 에어드랍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상황 자체는 긍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 방식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정식 상장 심사를 다른 프로젝트들처럼 받는다라면 상장이 될 수 있는 수준인지 참 여러 생각거리들 안기는 부분입니다. 이번 테라 사태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하나가 있긴 한데 바로 규제 표준 수립이 시급하다, 이런 부분에 이 글로벌한 인식을 심어준 겁니다. 라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자의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테라 사태를 거론하면서 글로벌 규제 표준 수립에 미국이 앞장서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하원 청문회 사전 공개 증언에서 암호화폐 규제 글로벌 표준 설정에 미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테라 디패깅 사태에서 봤듯이 명확한 규제 가드레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과연 미국이 이런 역량과 의지가 있는가, 이런 부분은 지금 미국 규제 수준과 관련한 이 크립토 맘으로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의 발언이 잘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미국의 실패가 나를 밤잠 설치게 만들고 있다. 암호화폐 분야는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규제 부문에 사슬이 끊겨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혁신적인 개발과 실험이 건강한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실패는 장기적인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대놓고 지금의 게리 겐슬러 체제에서는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규제권 밥그릇 다툼, 싸움 이제 그만 좀 하고 제발 일 좀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나 문제는 문어대가리 아저씨였나 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좁은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방향성 자체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피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흐름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이럴 때일수록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잘 체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